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전식 수직농장 업체 테라웨이브와 함께 어, 수직농장 양상추 생육 예측 모델 개발을 한 조연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델에 이 완성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것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더 발전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직농장 테라웨이브는 3 곱하기 10제곱미터의 면적에서 95베드 2,400개의 상추를 재직하여 키울 수 있고, 저의 역할은 여기서 상추를 자동으로 수확 환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목표부터 추진 과정, 그리고 제가 하기로 한 이 지표 3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의의와 한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목표와 성능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테라웨이브 회전식 수직농장에서 정면으로 45도 각도에서 95개의 매듭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 개별의 상추를 이름을 짓고 매칭해서 생육 판별과 수확을 판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제 목표는 3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 단계 인식 정확도, 두 번째는 재배 시기 예측 오차, 세 번째는 재배량 예측 오차를 다음과 같은 성능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12월부터 시작하여 6월 14일까지 전처리와 생육 단계 인식 정확도를 추진했고, 8월 14일까지 재배 시기 예측, 재배량 예측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제는 25년 8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과제이며 현재까지 상추는 4작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6년 6월 14일에 생육단계 분류를 한 이후로 오늘 상추 2작기에 대해서 성능지표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 추진 과정입니다. 이 원본 상추로부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상추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것은 배포용은 아니고 테스트용이지만 저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육 추세와 단계까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추진을 위해 먼저 원본 사진으로부터 상추를 각각 추출하여 이름 짓고 지표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처리 안정화에 힘썼으며 이를 통해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본으로부터 베드세그, 워프, 스케일, 밝기 보정 등을 통해서 개별 상추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 다음 생성된 크롭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영사단계 분류 또 결구 단계를 판단하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피처와 CNN 분류값을 기반으로 재배량 예측, 재배 시기 예측 등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리 안정화 이전에는 시계열 예측이 매우 어려웠으나 안정화 이후 시계열 추이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상추 피처 추출을 통해 총 30개의 지표를 추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추 외곽 지표, 상추 내부, 상단, 하단의 지표를 나누어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상추 외곽으로는 상추의 면적, 둘레, 원형도, 굴곡 같은 것이 있고, 상추 내부는 사토 리띠를 통한 내부의 원형도 및 지름, 질감 변화 등을 분석했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비율을 통해서 결구 생성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표를 통한 생육 판단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확실한 수확 시기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5월 4일이 종료일인데 이 지표상으로는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5월 4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이 상추 이미지를 봤을 땐 5월 4일로 갈수록 확실하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이런 것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표 상추가 이렇게 미묘하게 잡혔다가 오므라지면서 이런 패턴이 수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표 의존을 버리고 연구과제 목표로 되돌아가서 생육 단계를 이미지 기반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과제 목표는 생육 단계 인식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는 0에서 4단계까지 총 5단계로 나눴습니다. 0단계는 비결구 생장기, 1단계는 중심이 모이기 시작한 단계, 2단계는 컵 구조로 결구가 전환되는 단계, 3단계는 핵 후보를 통한 전환기, 5단계는 이렇게 명확하게 핵이 보이고 수학에 근접한 시기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눴습니다. 먼저 지표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1은 생육단계 인식 정확도입니다. 이 지표 1의 목표는 생육단계를 기준을 나눠서 분류하여 최소 500개 이상의 테스트 이미지 샘플에 대해서 5폴드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ROC, AUC 곡선에 대해서 0.95 이상의 성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0에서 4단계까지에 대한 CNN 분류를 시도하였고 먼저 하드 라벨링에 대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성능은 첫 시도처럼 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F1 스코어이 0.86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0.90들이 미달이지만 과적값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림 1과 같이 2단계와 3단계, 3단계와 4단계에 대해서 다소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딱딱 나누어서 하는 하드 라벨링 대신 소프트 라벨링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소프트 라벨링은 하드 라벨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각 단계 라벨링을 0과 1등으로 하지 않고 0.3, 0.7 등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과 달리 전환기의 상추를 반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라벨링을 했고 그 성능은 목표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F1 스코어이 0.96이고 ROC, AUC 곡선에서도 AUC가 0.99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적값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프트 라벨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애매한 상추들에 대해서 분류능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제가 이 랜덤 스플릿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이는 날짜와 시간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 공사 B1이라는 이 상추에 대해서 4월 6일이 트레인, 4월 7일이 테스트로 간다면 제대로 그룹이 나뉘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 목표에도 5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Stratified Group by K-폴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배드와 레치스 아이디 기준으로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검증한 결과 연구개발 첫 번째 목표는 이로써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목표 대비 목표는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를 5폴드로 검증하였고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표 2 결과 재배시기 예측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시기 예측 오차의 지표는 다음과 같았으나 지표 그대로를 충족하면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STM 같은 경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육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생육 데이터가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진행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배 시기 예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이것이 언제 수학 판단 시기에 도달한지 며칠 전부터 판단이 가능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상추는 무게가 도달했다고 해서 결구가 되었다고 해서 수학이 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결합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시점 4개에 대해서 5월 4일을
최종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배 시기 예측을 할 때 고민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5월 4일 최종 생육도의 분포가 50에서 250g 수준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간격이 3일 간격이었기 때문에 MA 2일로 글을 맞추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4일을 단일 그룹으로 보지 않고 이를 G1에서 G6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G1과 G6을 나누는 그룹은 상품성이 있는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무게 기준으로 상품성이 있는 기준은 2단계, 또 단계 기준으로 상품성이 있는 결구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준 수학 가능형을 G3이라고 하였고, 이런 단계 구분에 따라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수학 근접에 대한 시점은 어떤 과정으로 수정했을까요? 5월 4일을 기준으로 생육형을 정의하고 내기 시점으로 이력을 생성해서 예측한 다음 C단계의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수학 신호위를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20에서 160g이면서 단계 4에 도달하는 시점을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학 데이터 943개 중에 같은 날짜로 묶일 수 있는 레티우스 키가 같은 객체가 391개였고 이를 학습, 선택, 최종 평가로 나누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정확한 상품성이 있는 수학일이 아니라 5월 4일에 단일의 수학 상태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볼 것은 G1과 G6이 이렇게 나눈 것이 5월 4일 이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무게가 낮은 G1과 G2는 G3, G4에 비해서 이전부터 낮은 생육 변화를 나타냈고, 또 단계 4에 도달하지 못한 미도달구는 4월 25일경 나타나는 결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태 원형도에서는 그룹 분리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실 베드 내 위치에 따라서도 생육 차이가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베드 내 위치에 따라서 G1과 G6의 분포도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날지에 대한 히트맵을 그려보았더니 차이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관수가 이루어지는 B1, B3 구역에 대해서 수학의 최적 그룹인 G3가 가장 많이 분포했고, 베드 관수 위치에서는 먼 상단의 8번에서 10번, 하단 8번에서 10번으로 갈수록 무게가 120g이 안 되는 G1, G2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측 자료가 1에서 3번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아주 검증되었다고 말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룹별 수학 시점의 시점 편차는 어디에서 크게 나타났을까요? GO3의 표준 수학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 객체 12개에서 모두 수학 신호가 나타났으며 여기에 대한 평균 절대 편차 MA는 4.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의 경우 무게와 생육 단계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엇갈린 측정입니다. 따라서 특히 G4는 무게는 먼저 도달했지만 생육 단계는 지연된 객체들이어서 시충적 시점이 불안정했고 24개 중 7개에서만 수학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측일이 가까워질수록 날짜별 판별 성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5월 4일 기준으로 4월 20일부터 4개 날짜를 대상으로 F1 4개 날짜를 대상으로 F1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수학 가능 상태를 판별하는 것은 4일 전 F1 스코어이 0.7097로 가장 높았으나 6개 생육형에 대한 평균 값은 7일 전 0.4145로 정체되었는데, 이는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6개 그룹에 대해서 예측 편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학 가능을 나타내는 이중 그룹의 성능은 안정화되었으나 그룹을 6개로 나누어서 봤을 때는 개체의 편차도 크고 경계 단위에서의 오분류로 인하여 성능은 낮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무엇을 확인했고 또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수학 근접 신호의 산출 가능성은 확인했으나 실제 수학 일 예측으로 가려면 차기 잡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능 지표에 대한 검증을 하였으나 아직 목표 달성을 하진 못하였습니다. MAE는 4.51로 이 일을 달성하지 못했고 생육형에 따른 수학 예측은 아직 아쉽습니다. 그러나 5월 4일 수학 근접 상태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 평가했으며 무게 또는 단계로 높은 단독 평가하는 것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검증에서는 차기 잡기에 대해서 실제 상품성 있는 라벨을 확보하여 외부 시점을 재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 수학 예측은 어떻게 확보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로컬 PO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생장 속도와 예상 수화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표 3 결과, 수학 판단 모델 및 재배량 예측 오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3은 재배량 예측 오차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수학 판단까지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미지를 활용한 쌍쌍조 생육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같은 생육 정보를 사용하지만 다탈 질문과 출력은 다릅니다. 재배량 예측에서는 얼마나 자랐고 실을 뒤 어떻게 자랐느냐가 출력이 된다면 수학 판단에서는 지금 수학이 된지 안 된지를 판단하는 이진 분류입니다. 그럼 이 수학 판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CNN의 단계 확률과 보정된 형태 생체종을 기준으로 120g 이상이며 결구된 4단계를 기준인 것을 수학 판단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생체종과 7일 선행 재배량은 어떻게 각각 평가했을까요? 먼저 현재 생체종 예측은 현재 시점의 무게를 예측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CNN 출력과 통합 생육 수치를 X, 동일 시점의 생체종을 Y라고 하였습니다. 모델은 시스템의 레시듀얼 즉 오차를 반영한 모델과 바로 다이렉트로 예측한 모델을 1대1로 병합하였는데 이 뜻은 CNN의 회귀 모델을 사용할 때 CNN의 예측 오차와 직접 예측값을 함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7일 선행 예측은 7일 뒤 무게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4월 27일 기준 수치 26개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5월 4일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4월 27일과 5월 4일의 개체가 정확히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호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 입력부터 수학 판단까지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입력 이미지를 가공 전처리하여 이미지의 정보만으로 무게를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A 스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수학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스템 캡부스트를 하였고 50대 50으로 블렌드한 것이 레시듀얼 다이렉트 스태킹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생체종을 예측하였습니다. 7일 선행 예측을 위해서는 4월 27일 기준으로 5월 4일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수치 26개를 기준으로 캡부스트를 별도 모델로 세워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이미지와 누적 생육 정보 CNN 예측은 어떻게 보정했을까요? 현재 무게 예측 시 사용한 레시듀얼과 다이렉트 스태킹의 X와 Y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학습했습니다. 레시듀얼은
예측과 잔차를 활용하였으며 다이브 스태킹은 예측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함께 블렌딩해서 싹스바였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특정 오차 패턴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캣부스트 레이트 퓨전을 사용하여 다시 예측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 데이터는 환경과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는 6만 장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육 데이터는 1900행 정도이며 이 중 80% 정도가 5월 4일에 치우쳐 있습니다. 데이터의 편차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캣부스트이며 이 특성을 충분히 학습하길 수 있게 위해서 충분히 학습해 나중에 결합하는 레이트 퓨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측한 이유는 오차를 줄여서 최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하필 여러 후보 중에서 50대 50으로 블렌드를 하였을까요? 이 답은 간단히 모델의 성능이 가장 나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입력 정보 기반으로 CNN 예측을 사용했으며 이때 아스케어는 0.797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시듀얼과 다이렉트 스태킹을 하였을 때 성능이 증가했고 이를 블렌드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때 CNN 베이스라인 대비 MA, RMSE, 아스케어는 다음과 같은 성능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생체중 예측에 대한 락 테스트의 성능은 무엇일까요? 락 테스트는 테스트 데이터의 섞임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떼어놓고 재분할해 학습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아스케어는 0.855이며 MA 평균 제5차 13.2g의 성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약 목표인 아스케어 0.90 이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7일 선행 재배량 예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적된 MAP는 in WAPE에서는 목표를 충족했지만 아스케어와 RMS에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스케어는 현재 예측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현재 생체중 예측은 동일 시점의 이미지와 생육 정보를 이용하여 형성된 무게를 보정하는 방식이지만 7일 선행 예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성장량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또한 5월 4일에 수학 무게 편차가 4월 27일에 대해서 크며 그래서 사실 재배 시점 예측에서 그룹을 6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수학 판단 모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학 가능 개체는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여기서의 수학 가능은 상업적인 수학 대상이라기보단 평가를 위한 수학 가능 정답을 정의했습니다. 이는 CNN 단계 분류해서 생육 단계가 4이면서 실측 생체중이 120g 이상을 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전체 라벨 1108개 중에 132개로 11.9%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때 수학 판단을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습니다. 단계 기준으로는 CNN의 4단계 프로바빌리티가 0.95 이상인 것을, 무게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블렌드가 120 기준으로인 것을 수학 가능 예측을 1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0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밸리데이션 지표에서는 어큐러시 0.879로 높았으나 예측이나 재현을 하는 거에서는 예측력이 낮았기 경계 단계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수학 판단 모델에서도 락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피치 14개 중에서 양성이 22개였는데 여기서의 어큐러시는 0.914로 높게 나왔으나 이제 수학 대상을 예측하는 F1, 프리시전 등에서는 오히려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수학이 아닌 TN, 수학인 TP에 대해서는 잘 맞추었으나 그 경기에 대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1의 2에 대한 오분류는 어떤 경우에 발생했을까요?
오류는 단계 판단과 무게 인계값 양쪽에서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단계가 실제로는 4임에도 불구하고 P4의 비율이 낮게 나오거나 예측 무게가 실제보다 낮게 예측된 등입니다. F8, F7 등 총 15개 중 이 사건은 실제 3, 4단계에 대한 경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됐을 때 무엇을 달성했고 어떤 것을 검증해야 할까요? 현재 생체중 예측에서는 아스케어 0.855, MAE 13.22g으로 모델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만 성능을 높이고 다음 잡기 일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7일 선행 재배량에서는 총량 5차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아스케어 RMSE는 목표 이달이기 때문에 역시 목표 달성이 필요합니다. 수학 판단에서는 앞으로의 운영 규칙 후보가 될 수 있으나 F1 분석이나 인계값 재검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의의와 한계, 개선 계획을 최종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 1의 결과, 생육단계 인식 정확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육단계 인식, 무엇을 달성했고 어디까지 검증했을까요? 생육단계 인식에서는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MAP 0.94, AOC 0.99를 달성하였고 5폴드로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소프트 라벨링을 통해서 전환기를 활용하고 검증 신뢰성을 확보하며 후속 모델의 기반이 되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는 현재 성능이 이 잡기 내부 검증 중심이고 경계 기준에 의존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표 2는 재배 시기 예측 오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확인했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예측 편차는 3.51이며 4일 전 수확 가능 상태 예측 시 F1은 0.70이 나왔습니다. 이는 무게와 생육 단계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합하였다는 의의가 있고 선행 시점을 비교해서 운영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성이 있는 수학 평가가 아니며 목표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은 한계로 생각됩니다. 지표 세 번째, 재배량 수학 판단에서는 어떤 것을 확보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까요? 생체중 예측 시 아스케어 0.855, 7일 선행 예측 시 목표는 WAPE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역시 수학 판단을 위해 무게와 결구 단계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총량 5차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역시 단일 시점에 대해서 7일 선행 예측 시 설명력이 떨어지며 수학인 개체에 대한 F1이나 프리시션 같은 예측력은 정밀도는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력 데이터를 표준화합니다. 캠 1과 같은 캠 0과 1과 같은 촬영 방향에 따른 좌표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금 현재 낮은 레티오스 세그나 베드 세그의 성능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후에 모델에 대한 강건성을 증가시켜서 잡기 변화에도 성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편차를 감소시키고 일반화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수학 판단, 수학일 예측, 무게까지 예측하는 운영 체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저희 수직농장 테라웨이브와 저의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